어떻게 해야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자기계발 유튜버 자청에게 쏟아졌던 질문이래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 책 역행자입니다. 그렇죠. 이 책은요, 세상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딴 둘로 나눕니다. 95%는 유전자랑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순리자. 순리자. 그리고 나머지 5%가 이제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서 경제적 자유, 행복 이런 걸 쟁취하는 역행자라는 거죠. 역행자. 저자는 자기가 바로 그 역행자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사람도 의지만 있으면 인생의 공략집, 뭐랄까, 치트키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인생의 치트키라니. 와, 이거 정말 쏠깃한데요. 저자 본인이 게임만 하던 인생 꼴찌에서 월 1억 자동 수익을 버는 사람이 됐다고 하죠. 네, 그 과정에 한 10년 걸렸다고. 그 모든 노하우를 역행자 7단계 모델이라는 설계도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7단계 모델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요. 과연 이게 정말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공략집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부터 한계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7단계가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고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한 3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3부요? 네.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 두 번째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쓸 무기를 만드는 법.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걸 평생 지속하는 법입니다. 내면의 전쟁이라.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전쟁의 서막, 저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분 과거가 진짜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뭐 공부, 돈, 외모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게임에만 빠져 살았다고. 심지어 영화관 아르바이트 하다가 왕따까지 당했다고 하니까요. 사회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뭐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정말 우연히 도서관에서 대화법에 관한 책 한 권을 읽은 게 전부였습니다. 책에 나온 기술들을 반신반의하면서 써봤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바뀌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 거기서 딱 깨달음을 얻었군요. 어라? 이 인생이라는 게임도 공략집 보고 하면 쉽게 깰 수 있는 거였네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깨달음이 이 역행자의 출발점이고 이제 7단계 모델의 첫 번째 단추, 자의식 해체로 이어지는 거죠. 1단계입니다. 자의식 해체.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를 아예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의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이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아주 방어적인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새로운 정보를 딱 마주했을 때 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지. 저거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일단 밀어내는 마음의 벽, 뭐 그런 거죠. 아, 마음의 벽. 네,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정보도, 뭐 어떤 성장도 불가능하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공감되네요. 저도 가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 자의식이 방어막을 치는 순간이었군요.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역행자가 되려면 그 방어막을 의식적으로 깨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2단계 정체성 만들기로 나아갈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아, 낡은 걸 부숴야 새 걸 지을 수 있다. 1단계랑 2단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낡고 방어적인 그 자의식이라는 땅 위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새로운 정체성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매일 다짐하면 되나요? 저자는 그게 가장 흔한 착각이라고 말해요.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핵심이죠? 핵심은 결심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사람들 앞에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는 정체성을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아예 도망갈 길을 막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채찍질하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셈이죠. 결심 대신 환경을 설계하라. 이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말이죠. 자의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로 마음먹어도 왜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힘들죠? 바로 그 질문이 3단계, 유전자 오작동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그 원인을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수만 년 된 우리 뇌의 기본 설정, 그러니까 유전자 탓으로 돌립니다. 뇌의 기본 설정이요? 네, 우리 뇌가 아직도 모든 걸 사냥하고 채집하던 그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뇌가 아직 원시인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걸 책에서는 클루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클루지. 클루지요? 네, 이게 서투른 해결책 뭐 이런 뜻을 가진 공학 용어인데 우리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기존의 뇌 위에 새로운 기능을 그냥 덕지덕지 덧붙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존에 유리했던 설정값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성공을 가로막는 약간 바이러스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와,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신선하네요. 내 실패의 원인이 내 탓이 아니라 내 뇌의 오래된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일 수 있다니. 혹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버그가 바로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시 시대에는 가진 걸 잃는 게 곧 죽음이었으니까 생긴 생존 본능이죠. 근데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직했다가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사업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실패의 고통을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안의 원시인이 위험해. 그냥 동굴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네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두려움의 정체를 좀 알 것 같은 기분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는 일부. 자의식을 부수고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하고 내 안의 원시인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이 원시인의 명령을 거스를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가 2부, 현실 세계에서 쓸 무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4단계, 뇌 자동화가 바로 그 첫걸음이죠. 뇌 자동화? 네, 뇌도 근육 같아서 훈련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저자가 가장 효율적인 뇌 근육 단련법으로 아주 구체적인 22 전략을 제시해요. 22전략이요? 그게 뭔가요?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겁니다. 와, 2년 동안 매일 2시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시간이 많은 사람들 얘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저자도 이 전략이 좀 극단적이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2년 2시간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뇌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자극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엔 하루 30분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 행위 그 자체. 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는 입력 과정이고 글쓰기는 그 정보를 내 언어로 재구성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출력 과정이거든요. 이 입출력을 계속 반복하면서 뇌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뇌를 단련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를 내다보는 이른바 오목이론을 체득하게 된대요. 오목이론이요? 네, 당장 눈앞에 돌 하나에 급급한 게 아니라 전체 판을 보고 다음 수, 다다음 수를 예측하는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즉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게 됩니다. 타이탄의 도구, 이 비유도 재밌네요. 무슨 거인들이 쓰는 무기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한 분야에서 상위 1% 전문가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위 20% 수준의 말하자면 B급 실력을 갖추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 소스에 나왔던 만화 딜버트 작가 스콧 애덤스가 완벽한 예시겠네요. 그 사람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그 평범한 그림 실력에다가 10년 넘게 쌓은 직장 생활 경험, 그리고 의도적으로 단련한 유머 감각, 이 세 가지를 딱 조합하니까 세계적인 만화가 탄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럭저럭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배워서 악기를 좀 다룬다거나, 남들보다 엑셀을 조금 더 잘 쓴다거나, 글 쓰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소해 보이는 B급 능력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나만의 타이탄의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5단계의 핵심 과제죠. 자, 그럼 뇌도 단련했고 타이탄의 도구라는 무기까지 갖췄습니다. 이제 성을 함락시킬 차례겠죠? 6단계, 경제적 자유 획득 루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책에서는 돈 버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상대를 편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죠? 당신이 월급만 받고 일한다면 당신은 성을 공격하는 한 명의 병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거죠. 하지만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수많은 병사를 지휘하는 부대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루트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무스펙 그룹이라면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부터 시작하라고 하고요. 거기서 얻은 수익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동화하는 루트를 제안하죠. 아, 단계별로? 네. 반면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온라인 강의나 책으로 만들어서 시간 제약 없이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핵심은 내가 직접 일하는 시간과 수익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현재 위치랑 내가 가진 무기, 그 타이탄의 도구에 따라서 공격 루트가 달라진다, 이 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겠지만 인생은 게임처럼 디엔드가 뜨지 않죠. 아, 마지막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에 비유해요. 그 영원히 돌 굴리는 형벌을 받은 인물이요. 아니 기껏 자유를 얻었는데 왜 갑자기 시시포스라니요? 그거 완전 허무하고 끔찍한 형벌 아닌가요? 그럼 영원히 불행하게 돌만 굴려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순리자의 쳇바퀴입니다. 순리자는 돌이 굴러떨어지면 좌절하고 똑같은 일을 고통스럽게 반복하죠. 하지만 역행자의 쳇바퀴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역행자는 돌을 굴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근육이 붙고 더 효율적으로 돌을 굴리는 요령을 터득해요. 즉, 실패의 과정에서 지혜와 경험치라는 보상을 얻어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아, 같은 쳇바퀴를 돌더라도 한쪽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한쪽은 나선형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첫 번째 돌을 밀어 올렸다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 즉 더 높은 목표라는 다음 돌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역행자는 그 과정을 형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즐거운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그 무거운 돌을 가뿐하게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행자가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은 책 역행자를 통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임의 판을 뒤집는 7단계 공략집을 살펴봤습니다. 나의 방어적인 태도를 깨부수는 자의식 해체에서 시작해서 나를 움직이게 할 정체성을 설계하고 내 안에 원시인이 보내는 거짓 신호인 유전자 오작동을 간파했죠. 그리고 늘 자동화와 타이탄의 도구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서 마침내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구체적인 루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행자의 쳇바퀴라는 성장 게임 속에서 평생 반복된다는 것까지요. 이 모든 단계의 기반에는 그 타이탄의 도구, 즉 평범한 능력들을 비범하게 조합하라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남들 보기에 대단하진 않지만 당신이 이건 그래도 내가 꽤 하지 라고 생각하는 스킬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한 번도 서로 연결해 볼 생각을 못했던 당신의 사소한 재능들, 그 교차점에는 과연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당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력을 높이세요.